저는 뭐 밴드 뮤지션이라는 것이 아마 나를 소개할 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일생 동안 밴드가 좋아서 어떤 상태에 있든 밴드를 계속해온 밴드 뮤지션입니다. 김홍탁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저희 할아버님은 사업가시죠. 금광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종도에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아버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나는 딴따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3대가 아주 재밌는 그런 아주 다른 길, 그렇게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종도는 그 당시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죠. 아주 어린 날들은 우리는 너무너무 갯벌에서 많이 놀았어요. 예를 들어서 썰 물일 때는 물을 따라 나가면서 망둥어도 많이 잡고, 조개도 뭐 이런 것도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겨울철에는 꽁사냥을 했는데, 동네 여러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산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꽁들이 맨꼭대기에 다 고개만 숙이고 다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꽁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더 많이 잡으면 공평하게 동네마다 나눠가지고, 또 오랜 시절 그런 그 자연하고 놀았던, 그러니까 뭐 6.25의 그런 슬픔도 많았지만 그런 즐거움, 뭐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었죠.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송현동에 살았는데, 인천 그 당시에 살아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를 겪었죠. 뭐냐면 바로 인천 상륙. 폭격 소리가 조용해지면 이제 어릴 때니까 겁이 없으니까 그 나가서 보면은 공원 쪽에는 전부 다 그 인민군들이 다 죽어 있어요. 바다 쪽에 가면 전부 다 그 한국 미군 해병대들 뭐, 그리고 시가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아마 6.25는 우리나라 국민들 다 엄청나게 겪은 건데, 인천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정말로 제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인천 상륙작전, 그걸 다 겪었으니까. 오히려 그 피란을 그 배로다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피란을 머뭇머뭇거리다가 인민군이 내려오기도 전에 소위 자액이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다들 잡히고 막 그런 쓰라린 그게 저희 집안뿐이 아니라 인천 사람들이 많이 겪은 거죠. 그래서 뭐 그 시대에 겪은 이제 슬픈 저희 집안뿐이 아니겠죠. 그 당시에 아버님은 6.25 나기 3일 전에, 우리도 이제 피난 가려고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일 전에 많은 분들, 아버님뿐이 아니라 소위 그 인천에 뭐 유지되는 분들이 많이 잡혔대요.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많은 이제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끝까지 안 하셔가지고 고문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나중에 또 뭐 여러 해를 사셨지만, 정말 그 집안으로서는 아주 슬픈 이야기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그 좀 슬픈 그런 마음이었죠. 6.25라는 거는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도 아주 심하게 겪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미나는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미 8군 보급부대 에스카밀이라는 부평에 있던 그 부대가 인천으로 물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인천으로 몰려들고, 또 먹거리도 오히려 저 인천이 부대찌개 그러면 동두천 이런 데로들만 다 연장을 하시는데, 인천에가 오히려 먹거리가 많지 않았나. 근데 그 중에서 하나 특이했던 게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신포시장이 있었는데, 신포시장에는 장천동 족발의 거리처럼 토끼 튀김 우동, 토끼고기, 그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막 자가용이 얼마 없던 시절인데 자가용들이 막 다 내려올 정도로 그 토끼 튀김 우동집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한두 집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중학교 친구들이 서울 간 친구들 오면은 너무 맛있어 하고,
그런 먹거리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인천이 하여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만 미군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들이 이태원 거리 같은 것이 대한민국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인천이죠. 미국에 가서 보니까 뉴올리언스 항구 도시 그런 데들이 그 뮤지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대중예술계통에 보면은 경상도 사람들은 배우들이 많아요. 우리 시대 최고 미남 배우 뭐 신성일 씨부터 경상도가 많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 호남창 경기창으로 우리나라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많고 또 엉뚱하게 말이 느린 충청도 사람들이 개그맨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인천 사람들은 뮤지션이 많아요. 아주 그 참 재미나게 생각하는데 인천 출신 뮤지션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나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학술적으로 뭐 풀어갈 수는 없지만 항구 도시, 개화된 도시고 그 미군들이 있었고 그런 뭐 특이한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만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미 8군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그 K-팝 음악이 뿌리인 미 8군이라는 게 시작은 인천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조금씩 틀린 견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떤 학문적으로 어떤 견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 우선 그 미군 부대 중에 가장 큰 부대가 에스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먼저 미군들이 자리 잡은 거죠. 그다음에 전국으로 먼저 나가서 강원도 산골에 미사일 부대도 있고 뭐 비행기 같은 거 전라도 군산 같은 데도 있고 뭐 부산에 하열리아 부대도 있고 다 많지만 인천에서 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태원 같은 거리가 바로 신포동이었거든요. 10개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신포동 쪽에. 한국 사람은 못 들어가고 미군들만 들어가는 그리고 유엔 맥주라는 걸 팔아가지고 달러 획득에 밴드뿐이 아니라 그 맥주도 많은 달러 획득을 하는 그런 거로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K-팝 음악에 인천이라는 데를 소홀히 다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K-팝 음악에 큰 그 시발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짐작컨대 내가 이제 장손이니까 장남이니까 좀 의기소침했다 그럴까 뭐 또 그런 면이 있었고 음악이 하고 싶더라고요. 기타가 재밌을 것 같아서 기타 사달라.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그 당시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구해주셔가지고 행복하게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자기 집에 2층에 미군이 들어왔는데 기타를 친대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뭐 이거는 완전히 천지개벽이더라고요. 이 학군이나 이런 데서 듣던 뭐 트로트 음악이 아니고 막 그 리듬이 들으니까 너무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뜸 어쩌면 가르쳐줄 수 없냐고 그 이제 그 미군의 부인이죠. 저속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양색시 뭐 이렇게 부를 때였어요. 그분이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럼 내 말은 이제 통역해주고 그러니까 미군이 너무 어리다. 그리고 틈만 나면 간 거죠. 이제 가서 듣는 것만 해도 좋더라고. 그래서 몇 번 그러니까 그러면 일요일마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게 많은 거 배운 거 아니고 많은 책으로는 안 했지만 조금씩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마시려는 것만 알지 그 뭐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일반적인 음악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좋은 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버터 냄새 출발을 그지 우스갯소리고 속된 말인데 버터 냄새 나는 기타리스트니까 나야 뭐 운 좋게 그런 소리 들은 거죠. 나중에 알은 거지만 미국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뮤지션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운이 너무 좋았던 거죠. 장동선이라고 색소폰 부는 친구하고 이백석이라는
베이스 하는 친구. 그 친구는 원래 이제 콘닥터, 지휘자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부기 씨라고 1년 300분. 조현이라는 우리가 아저씨라 그러는 분이 한 분 왔는데, 이분이 전라도에서 뭐 기타 선생이었대요. 그런 분인데, 같이 하자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 이건 내 밴드니까 들어오면 내 말 들어야 된다는 둥 어린 나이에 내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기타는 나보다 훨씬 잘 치는데 내가 리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운명이 돼서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 내가 프로팀 들어가면서도 꼭 소위 더블 리드 기타라는 거를 나는 계속했어요. 키보이스, E5, E6 전부 다 더블 리드 기타들. 기타 2명씩 있었죠. 그래서 그분한테 생각해보면 엄청 고마운 거죠. 그리고 그분은 악보도 잘 보고 연주도 잘하고 뭐 이런 분인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거는 우리는 포크락 같은 음악, 그 당시에 락은 없었어요. 포크락 같은 거를 좋아했는데 그분은 가요, 클래식 뭐 이런 거라는 분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 교류 이게 된 것 같아요. 캡터스는 운 좋게 출발한 거죠. 캡터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좋아서 만든 그런 밴드지만 운 좋게 웨인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연주를 하게 됐는데 물론 어린 나이니까 고등학교 때 돈이 들어오니까 뭐 굉장한 거죠. 얼마 받은지도 기억 잘 안 났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죠. 돈 버는 게.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성인들이었고 우리 세 명은 머리가 없을 때잖아요. 그 당시에 머리 못 기르니까. 그래서 모자 쓰고 뭐 이랬는데 두 분의 성인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동기들 같으면 아마 좀 곤란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나중에는 그 에스캄 B8군 안에 있는 클럽에도 그 당일날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오디션 봐. 그런데도 좀 서봤고 어린 나이에 돈도 좀 벌어보고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인생에 아주 그 화려하게 데뷔한 적이 됐는데 키보이스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차덕윤, 윤한기, 차중락 이 세 사람하고 옥상빈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유희백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밴드들의 그 문제점이지만 멤버의 갈등 때문에 그 유희백이라는 리드 기타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내가 들어가게 된 건데 들어가게 된 그 저기는 동산중학교 출신 중에 몇 명이 경복고등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게 차중락이에요. 그런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기타 얘기 나오니까 인천의 친구들이 뭐 요즘 말로 뭐 인천에 짱 기타가 있어 뭐 이러면서 나를 너무 띄운 거죠. 사실 그런 실력이 아닌데 한 가지 그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그대로 표현하자면 버터 냄새 나는 기타리스트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미군한테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배운 사람들은 조금 다른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든 키보이스에 들어가게 돼 나로서는 무지하게 운이 좋은.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어느 날 밤 둘이 앉아 속삭이며 예예예예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한국의 비틀스 소개가 됐죠. 항상 키보이스는 미 8군의 아주 역사에 남는 게 오디션을 보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WA에는 최고 등급 급수에 따라서 이제 개런티도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왜 획득이 많이 되는 거죠. 운이 좋으려니까 한웅, 조용남, 유영춘, 김용호 이런 그래서 가게 된 게 키바브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좋은 멤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운이 너무 좋았어요. 밴드 할 때마다 운 너무 좋게.